이 국장님. 네. 민주당이 또 하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었지 않습니까? 네. 사고를 쳤어요. 예. 그동안 박홍근 전 원내대표 비례연합당 네. 그 추진단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박홍근 단장과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 이런 데서 21일 날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눠 먹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일단 숫자가 충격적이고요. 10명. 그러니까 안정권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22건 정도를 22건. 안정권이라고 하죠. 지금 47명이잖아요. 전체 그 비례에서. 그러면 양당이 준연동형으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보통 한 20 해갖고 40 정도가 이제 안정권입니다. 근데 그 안정권에 가장 안정권이 또 10위권 이내잖아요. 네, 그건 뭐 따로 당상이죠. 당상이잖아요. 그러면 10명을 안정권에 놓는데 맨 앞에 4명만 다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4명 이후부터 민주당 하나 이쪽 이 그 연합 하나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계속 순번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러니까 진보당이 어떤 당이죠? 통진당입니다. 이석기 당이 후신이고요. 그다음에 새진보연합은 뭐 기본소득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3사람 낸다고 치고 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 정도가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표적으로 박서군이라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인데 박서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주 그 반대, 성주 참외 이 사드 반대하는 그것 광우병 무슨 집회만 세월호 반미 뭐 한미동맹 반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퇴진운동 뭐 이 모든 것들에 다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공동대표예요. 하도 공동대표직이 많아서 자 대표적인 종북 인사입니다. 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새진보연합이 약간 뭐 완전 종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기본소득당 이런 걸 빼놓고는 진보당에서 4명 그다음에 연합정치 3명 진보당 3명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에서 4명이면 7명이 완전 종북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3명, 네. 새진보연합 3명,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그런데 새진보연합은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이네, 네. 사회민주당 뭐 이런 데 아닙니까? 네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예. 여기는 그래도 조금 불구죽죽합니다만은 진보당이라든가 연합정치시민회의 여기는 빨갛잖아요. 새빨갛죠 그냥. 예. 예. 색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7명은 예. 확실하게 예. 국회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북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입성의 문을 예. 활짝 민주당이 열어준 거죠. 활짝 열어줬네. 굉장히 비율로 얘기해도 그렇고요. 활짝 열어준 거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구 연합도 있잖아요. 지역구 연대. 네. 대표적인 게 울산 북구입니다. 울산 북구는 뭐 거의 대부분 이 진보 쪽에서 가져갔던 지역구잖아요. 지금도 민주당의 이상원은 현역이 있는데 예, 이걸 양보해버린 겁니다. 진보당에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냥 내줬어요. 연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상원 의원이 지금 완전히 꼭지 돌아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끔찍합니다. 정무위라든지 정보위라든지 이런 곳에 국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방 기밀 다 내놔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2012년 때도 그 네. 통진당이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통해서 13석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이석기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석기도 들어오고 김재현이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지역구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현, 이상규 그 이름 기억하시죠? 김재현은 의정부를 예. 이상규는 관악을 예. 예비 후보를 이번에 다 또 넣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깽판친 강성이 전주울 이런 데도 지금 지역구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내놓으라. 예. 예. 그 외에 뭐 화성과 뭐 홍성규 또 뭐 여러 군데 창원 성산 창원상산 또 만만치 않죠. 거기 워낙에 또 한민노총이 또 장악을 하고 그렇기 있는 때문에 지역이죠. 지금 하나 네. 울산 북구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지금 이
진보당만 하더라도 80여 명의 예비 후보를 지금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들이 지역구 더 양보 안 하면 그 사람들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 표를 갉아먹겠냐. 이렇게 지금 협박할 것 아닙니까? 그거 완전 협박이죠. 그래서 진보당이 자기 스스로 한 10석을 확보해갖고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우, 상상하기 싫은데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분란이 있는 건, 그렇다고, 자기네들은 어떤 분란이니까, 더 이상 어떤 논평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통진당이라는 그런 정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시켰습니다. 헌재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지부가 지켜야 되거든요. 2014년에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란이 더 이상 없게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떤 논쟁이 있어서 마침점을 꽉 찍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헌재 결정은요. 그런데 또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정당을 만들고 또다시 우리나라의 혼란을 부추기고 또다시 아로 같은 그 비밀 조직을 통해서 아이고 위대한 수령님이 내려오면 우리가 해화전화국을 지금 장악을 해서 통신망을 마비시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종북주의자들을 우리가 활개치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가장 큰 지금 최악의 행위가 바로 이런 합의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내주는 거죠. 이재명이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결국은 자기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2027년에 네. 이들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하겠다는 그 야욕 하나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 재발등을 찍는 격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미동맹 파괴하고 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에서 몇십 년을 어쨌든 그 사람들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온 동지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데 앞장서고 한쪽으로는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데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에서 정말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을 다 뽑아서 내팽개쳐버린 거 아닙니까? 네. 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주 의원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김영주 의원은 가장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했을 때 그때 진짜 그 노동계의 데모라고 그랬어요. IMF 때 굉장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시위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저 나를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 종북주의자, 아유, 고맙습니다. 나를 살릴 사람들이군요. 민주당의 동지, 아우, 나가세요. 나와 적입니다.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피하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이 이름도 되게 길더라고요. 3월 3일 날 지금 창당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정당을. 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합쳐가지고 유성정당을 발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유성정당 만드는 데서 꼭 들어가야 할 정당이 녹색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선거연합을 하고 선거가 끝난 뒤는 서로 각자 길을 가자게 해갖고 만든 당인데 어쨌든 녹색정의당은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녹색정의당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상정이 지난번에 민주당과 이 패스트트랙 연대를 하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낙인이 찍히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에 들어가면 더군다나 당대당의 어떤 연대가 아니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와 학렬이 똑같은 똑같은 학렬로서 더 포함이 되는 것을 더 이제 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또 절연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지역구는 연대하겠다라고 길을 또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보 선거 연합. 길기도 하네. 좋은 글자는 다 넣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참여를 안 한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협상이 깨진 거죠. 그렇죠. 정의당 쪽에서 지분이 비례에도 3석인가 뭐 4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지역구에서 선거연대를 하자. 비례는 하더라도 지역구가 정의당 스스로 당선되는 것은 거의 뭐 한두 석도 될까 말까 하니까 대신 정의당은 나름대로 일정 부분 지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뭐 3% 정도 하더라도 3% 정도. 그것도 선거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정 지지층이니까요. 몫이 완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또 후보를 내니까 지금 뭐 한 6곳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지역에서는 6곳 정도 달라. 비례에서 못 얻는 것을 지역구에서 벌증해 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의 고향 갑, 심상정은 이거 나 빼달라고 한 것 같은데 말은 그러는 것 같은데 여영국의 창원 성산, 이정미 인천 연수을, 배진교 광주 남동을, 강은미 광주 서울 뭐 이런 데 지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정의당도 뭐가 문제냐면 점점 그냥 월급쟁이 그런 국회의원들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념 정당이면 그 이념에 맞춰서 새로운 인물들도 새로 계속 배출을 시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어떤 정당의 면모를 계속 탈바꿈해야 되고 캐치프레이즈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언제 때 심상정입니까? 또 나머지 사람들도 이정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더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념 정당으로서 어떤 아젠다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은 젠더로 옮겨갔습니다. 유호정이니 뭐 해갖고 20대 여성 국회의원을 앞세우면서 이준석과 싸워나가면서 페미 뭐 이걸 이슈를 던졌는데 도리어 국민들로부터 전체 유권자들로부터는 좀 외면당하는 그런 점점 더 지지세가 약화되는 그런 정당으로 쪼그라들고 있어서 이번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의 방탄과 대권욕 때문에 이런 종북 세력들한테 국회 문을 열어주는 그 숙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로 이런 식의 비례대표제 유성정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비례대표 자체가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는 국민들이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는 국민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국민들이 비례를 원합니까? 그럼 비례가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보다 뭐 잘한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비례들은 최강욱이니 김의겸이니 하는 막말하는 비례 초선들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말하고 자기 진영만 그렇게 우선시하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비례들. 그리고 비례는 옛날에 직능 아니었나요? 그런데 한쪽에서 지역구 다 했다가 다른 당으로 가서 비례해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그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뭐 경찰 출신이고 근데 이 사람한테 왜 비례를 또 다른 정당으로 가서 이런 지금 앞으로는 준정당이 계속되면 그렇습니다. 한 3선 4선하고 어떤 위성정당 딱 들어가서 비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비례를 양산하는 그런 준연동형이 과연 지금까지 주장했던 대로 다원화된 정말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다 함께 담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선거제도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